네, 어려운 과학 뉴스를 쉽게 풀어보는 이게 과학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달가량 남은 누리호 발사의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 개발부의 박정주 책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발사까지 약 한 달여 남았습니다. 네. 어떤 큰 시험들 모두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예, 저희가 그 8월 27일 날 WDR이라고 하는 그 발사 전에 제일 마지막 큰 시험을 마쳤습니다. 네. 그거는 실제 발사할 발사체를 발사대에 세우고 실제 발사할 때 모든 상황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그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가량 남았잖아요. 네. 다음 달 21일이니까 네. 이때까지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예, 발사체 같은 경우에 이제 발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 화약류를 장착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사체 외관을 좀 다듬는 일들, 외관에 로고를 붙이거나 태극기를 붙이거나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발사체 무슨 점검 상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터널 같은 걸 붙이는 작업들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은 작업들이 남아 있고 큰 작업들은 다 성공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첫 시도에서 발사에 성공할 가능성 얼마나 될 거라고 타진하세요? 사실 그런 것들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걸 보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보통 해외 사례 보면은 첫 번째 발사가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비율은 한 30% 정도 그런 정도밖에 됩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30%면. 예, 실제로 낮고요. 실제로 8월 달하고 9월 달에 미국에서 그 회사들이 개발한 발사체들을 발사한 게는 다 실패를 했어요. 네. 하나는 세 번째로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첫 번째 발사의 성공률이. 이번에 싣고 가는 게 더미 위성, 그러니까 이제 모형 위성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언제 실제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건가요? 예, 이번에 성공하면 내년 5월에 두 번째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위성을 싣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성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위성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성능만 검증? 그러니까 주 목표가 이제 그 발사체의 그 궤도 투입 성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만은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핵심 기술, 우주 핵심 기술에서 개발한 장치들을 싣고 가서 성능 시험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큐브 위성이라는 아주 작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4개 정도 싣고 올라가서 그건 또 대학에서 개발한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발사를 하게 됩니다. 한 개만 싣고 가는 게 아니군요. 예, 큐브 위성 4개를 싣고 올라갑니다. 자, 이 발사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여쭙겠습니다. 이 순수 자국의 기술로 이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나라가 지금 몇 군데나 될까요, 일단? 저희가 나로 발사했을 때 네. 그때까지 발사를 한 나라를 해가지고 저희가 11번째로 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이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그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리 누리호급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 6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7번째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실력 면에서 볼 때 실용 발사체 발사 측면에서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미국에서는 그 민간 우주 이제 사업체 스페이스X에서 그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 관광 우주선을 발사했는데요. 우리랑 지금 최첨단에 있는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몇 년 정도 기술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를 보면은요, 네. 한 18년 정도 차이 나는 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8년 정도면 길면 긴데 또 이게 생각보다는 또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예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은 차이를 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든 나라는 이게 몇십 년이 가도 못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못 넘어가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번에 75톤 엔진을 개발을 하고 네.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진입 장벽을 일단 넘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누리호 이후에도 후속 우주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누리호를 이제 하면은 발사체 쪽에서는 이제 누리호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같이 참여한 산업체들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사 서비스 그런 토양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누리호 후속으로도 발사체가 우리가 누리호보다 더 큰 화물을 우주에 보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또 더 작은 화물들을 경제적으로 보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쪽 방향으로도 계속해서 우주 발사체 기술은 진화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달 탐사 계획도 있을 텐데 그건 언제인지 좀 짧게 달 짚어주시면. 탐사는 이제 내년에 우선 22년도에 달 궤도선을 발사를 하고요. 그거는 네. 저희 외국의 스페이스X에 가지고 발사를 할 거고요. 네. 30년 정도에 우리가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을 만드는. 네, 우리 기술로. 근데 그때쯤 되면은 지금 누리호의 후속으로 좀 개량된 그런 발사체를 가지고 그 달 착륙선을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30년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